자, 오늘은 레노버 제품이고요. i5 10세대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좋고 디자인은 상당히 잘 빠졌어요. 유광이 있는 듯 하면서 고급스러운 재질로 잘 만들었고요. 심플하게 멋있게 이렇게 우측에 돼 있네요. 전체적인 무게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저가형 키보드 치고는 상당히 쫀득합니다. 키감이 나쁘지 않아요. 쳤을 때 이렇게 딱 올라오는 느낌이 가격대에 비해서 훌륭한 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카메라를 쓰실 분들은 이제 이 테이프를 제거하라라는 메시지고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네요.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저가 라인에서는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안쪽도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터치패드는 뭐 부드러운 감은 없어요. 고가형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레노버 로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오른쪽에는 갱신턴 락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CD롬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또 있고요. 여기 전원, 램포트, HDMI, USB 포트가 두 개 있고요. 이어폰 단자, C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도 USB 단자가 한 개 정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뒷판을 열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무게감은 상당히 있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은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형 사시고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시고 SSD 업그레이드 하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분해 난이도인데 분해 난이도가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분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쪽은 잘 분해됐고 원래는 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빠져서 네. 빼고 하는 게 맞네요. 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SSD나 하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약간 무광으로 해서 마감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원보드로 4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8기가를 추가할 수도 있고 4기가를 추가할 수도 있고 16기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1테라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온보드로 4기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팩 이렇게 있고 무선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쿨러가 이제 가운데 딱 하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엔다2를 넣어도 되고요. 여기에 일반 SSD를 장착해도 됩니다. 일반 SSD를 한번 이 제품에는 특이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반 SSD를 넣고 1테라를 저장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나사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우주선 나사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잘 되게끔 잘 만들어 놨네요. 엔더2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1테라 하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SS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끼워주는 형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자, 메모리는 삼성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상당히 늦게 뜨네요. 고장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얘를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180도로 완벽하게 눕혀지진 않고 170도, 175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아까 윈도우는 이제 120기가짜리 SSD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 중에 1테라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하드에 시스템
그 파티션이 생길 수도 있어서 다 설치한 다음에 1테라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른쪽 클릭하고 새 단순 볼륨 클릭하시고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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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내 PC에 들어가면 이제 C, D 해서 여기 윈도우, 여기 이제 저장 공간이 되겠죠. 저장 공간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120기가짜리를 이제 해도 되고 SSD를요, 250기가 해도 되고 500기가 해도 되는데 이제 가성비 노트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비용을 투자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C는 120기가로 했고요. 1테라 쪽은 이제 저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로 D 드라이브에 저장을 많이 하시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 사용 용도는 이제 인강용, 또 줌, 또 화상 채팅하는 용도가 주가 되고요. 문서 작업 이렇게 하는 용도가 주이기 때문에 C 드라이브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기가로는 요즘 좀 부족하기 때문에 4기가를 하나 더해서 8기가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 제품은 i5 10210U CPU입니다. 만약에 C 드라이브를 편하게 쓰고 싶다, 바탕화면에도 저장을 많이 하고 뭐 저장도 많이 하고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를 250기가 내지 500기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C 드라이브가 이제 120기가가 있으신 분들이 D 드라이브 활용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 바탕화면에 저장한 것들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D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미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C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사용자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여기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우측 클릭하시고 속성 들어가십니다.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면 D 드라이브에 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바탕화면, 문서, 사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옮겨서 쓰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시스템 통째로 옮길 수 있지만 이동을 누르시고요. 내 PC에서 D에 새 폴더 선택하시고 적용하셔도 되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전 위치의 모든 파일을 새 위치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전 위치가 C의 데스크탑 바탕화면이죠. 새 위치가 새 폴더. 그래서 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새 폴더가 바탕화면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사진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또 오른쪽 클릭하시고 폴더, 이번에 문서를 해볼게요. 들어가시고 문서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 위치, 이동, 새 폴더 2, 선택, 확인. 네. 이렇게 하면 문서 폴더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저장을 하면 새 폴더를 저장을 했어요. 지금 새 폴더를 이렇게 저장을 했죠.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고 쳐요. 내 PC에 들어가면 D 드라이브가 있죠. 바탕화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뭐 하나 지우면 되겠지 하고 지우면 동시에 없어집니다. 요게 단점인데 여기서 만약에 지워버려요. 지워져 버렸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 드라이브의 바탕화면 폴더, 문서 폴더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워지기 때문에 자료를 보관하고 싶다면은 절대적으로 폴더를 건들면 안 되고 정 지우고 싶으면 요 메인 화면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뭐 이게 뭐 번거롭다 그러시면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단 C 드라이브 SSD가 요즘에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들은 일반 하드에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물론 랜섬웨어 걸리면은 뭐 둘 다 답이 없지만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반 하드가 더 안전하게 자료가 저장이 되고 나중에 복구를 하더라도 더 복구율이 일반 하드가 좋습니다. 다운로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운로드도 한번 바꿔볼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거를 뭐 시스템 전체적으로 D 드라이브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선호하진 않고요. 그냥 하나하나씩 옮기는 거를 선호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사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저장을 하시기 때문에 D 드라이브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D 드라이브를 이대로 놔두면 아깝잖아요. 보통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많이 쓰십니다. C 드라이브만 쓰세요. 그래서 C에는 그냥 프로그램만 주로 설치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D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새 볼륨에서 이름 바꾸기 있죠. 여기 뭐 데이터라고도 표시해 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생겼습니다. C에서 사진에서 저장을 하면 이쪽으로 바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양쪽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하나는 지워야지 하면은 양쪽 다 지워진다는 거 주의하시고, 눈에 보이는 건 2개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하나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윈도우 깔고 나서 프로그램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뜨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표시해서 다음 알림이 표시될 때 변경, 알리지 않음, 이렇게 해서 씁니다. 보안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확인하면서 오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클릭했을 때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자, 지금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윈도우 10을 깐다고 할지라도 윈도우 10 버전에 따라서 인터넷 카드를 못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못 잡아주는 경우인데 무선 인터넷이 안 잡혀서 동작을 안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유선이 있으니까 유선을 먼저 꽂아요. 유선을 꽂아서 무선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온도를 체크해 보면 최고 온도가 51도가 나옵니다. 51도. 따뜻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의 미열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이 약간의 미열이 있습니다. 프로세서로 들어왔을 때 246에 8에 8스레드 4코어 8스레드 제품입니다. 시네벤츠 돌려서 점수 좀 보고요. 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충전 속도는 빠른 듯 합니다. 뭐 요즘에 노트북들이 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요. 이 제품 또한 충전 속도는 좀 빠르게 느껴지고요. 이제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이 1시간 남았네요. 58%에서 100% 될 때까지 1시간 정도 남았다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줌용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 카메라를 안 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또 붙여 놓을게요. 과연 i5 10210U CPU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8기가 메모리 들어가 있고요. 충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점수가 이제 865점 나왔습니다. 역시 노트북의 한계죠. 노트북용 CPU가 i5일지라도 일반 데스크탑 3세대 i5 3세대보다 좀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온도가 최고치가 58도 찍었어요. 발열을 잘 잡아주네요. 약간 미지근한 정도. 생각보다 발열에 있어서는 조금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 온도를 봐볼까요? 그래픽 카드 CPUZ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 점수가 2277점, 싱글 점수가 432점 나왔습니다. 네, 432점. 3200G 정도의 싱글 점수입니다. 3200G의 점수. 지금 깜빡이는 거는 자동으로 그래픽 드라이버를 잡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깜빡거리는 겁니다. 소음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79도까지 올라가네요. 일단 이건 수치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점수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젠 3 3200G 정도 되고요. 멀티는 2277점이죠. 2277점. 멀티는 꽤 점수가 좋게 나오네요. i7 7700급의 데스크탑에 그런 성능이 있고요. 3400G 5 프로 3300G 정도 급입니다. 이 정도면은 멀티 작업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 소음이 조금 약간 시끄러울 정도로 나왔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 밝기 조절은 펑션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옵션 키를 바로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스피커 소리도 바로바로 이렇게 음소거도 바로바로 되고요.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 마이크 버튼도 활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옵션 키가 이제 마이크 온오프도 있는 것 같고요. 터치패드. 자,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돋보기 옆에 카메라로 치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네요. 640에 480 품질이네요. 이 점이 조금 아쉽고요. 품질을 30프레임 480p 좀 작게 하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정도 화질입니다. 좀 뿌옇게 흐리게 이렇게 뭉개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이제 화상 채팅할 때 이 정도 품질이면 서로 얼굴 알아보고 서로 얘기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의 품질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계속 노트북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최고 온도가 79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이 54도, 최저가 39도. 화면은 선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라로 지금 그 느낌을 담을 수가 없네요. 가독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야각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노트북을 조금 일을 시키면 지금 들리시죠? 이렇게 팬 소리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가 조금 팬 소음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발열은 지금 79도가 됐을 텐데 약간 약간 뜨뜻한 정도입니다. 엄청 뜨겁거나 불쾌할 정도로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따뜻한 편에 속해요. 어차피 노트북 특성상 게임용 노트북이든 일반 노트북이든 발열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발열이 잘 잡히는 노트북도 있지만 이 제품은 이제 50만원 이제 중후반대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 축에 속합니다. 단 이제 이게 1테라로 일반 하드이기 때문에 그 1테라의 윈도우를 깔 수도 있지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필히 SSD 업을 해야 되고 메모리 업을 해 주시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상 채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카메라도 엄청 좋지는 않지만 이제 쓸 정도는 된다. 요 가격대에 카메라가 요 정도 기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제 베젤이라든지 키보드, 또 키보드 옵션 키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키감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키보드 치는 느낌이 있어서 문서 작업할 때도 그렇게 피곤한 느낌은 안 들 것 같고요. 화이트라서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옆에 레노버 로고도 멋들어지게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레노버 로고가
위아래로 이렇게 겹치는 그런 센스가 또 보입니다. 약간 유광이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패턴으로 잘 만들어진 노트북 같아요. 단점은 포트가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왼쪽에 USB 포트 2개, C 포트 하나, HDMI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 무겁다. 1.85kg인데 2kg가 넘는 듯한 느낌의 무게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kg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두꺼운 면에 속하죠. 약간 두껍습니다. 약간 두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좋다. 업그레이드 하기 좋다. NVMe SSD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하드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하드 2개 안 넣고 SSD 2개를 넣어도 될 정도로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장을 많이 하시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트북이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이 모델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일단 롤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노버 노트북 새로 나온 노트북이고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다리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레노버 드라이버 치시면 레노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노트북 드라이버를 좀 잡아 주셔야지 다른 기능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윈도우만 설치해서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 크게 없지만 완벽하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드라이버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편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 됩니다. 노트북 클릭하시고 고객 지원 누르시고요. 고객 지원 위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드라이버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니까 제품 감지 동의하시고 다운로드 하세요. 그리고 실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키를 클릭하시면 레노버 서비스 브릿지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고요. 자,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시고요. 스캔을 시작합니다. 왜 레노버는 한국어 지원이 없을까요? 자, 자동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안 돼서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마우스 키보드 쪽은 터치패드 쪽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터치패드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터치패드를 이제 움직였을 때 지금 마우스가 여기 있죠. 터치패드를 움직였을 때 실행이 안 돼요. 펑션 키를 눌러도 실행이 안 되고 크롬으로 했을 때 진행이 되고요. 아이 익스플로러는 진행이 안 되네요. 스캔 시작해서 스캔 중 67% 이렇게 나오네요. 드라이버 선택까지 100%가 나올 것 같네요. 업데이트 실패, 업데이트 완료 이렇게 나옵니다. 인텔 시리얼 IO 안 움직이고요. 움직이고요. 네, 인텔 시리얼 IO를 잡아야 터치패드가 움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노버 노트북 i5 10세대 제품 간단 리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다리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